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소행성사입니다. 요즘은 확연한 가을인 것 같은데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온이 많이 선전하고 이제 낮에는 좀 덥고 그렇습니다. 이런 한절기에 건강 항상 주의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현실에서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취득 기한이 많이 경과가 되어 가지고 그 취득가액을 실질적으로 확인이 이제 불가능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보는 방법이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 시 그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한 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최근의 조세 심판례가 있어서 오늘은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같이 살펴보고자 제 본 시간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처분 개요를 한번 보시죠. 청구인은 2001년 8월 11일에 여수시로부터 이제 330제곱미터의 그 쟁점 토지를 분양을 받아 취득을 하고 당해 취득위에 건물 1303.8제곱미터를 신축을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한 13년 정도가 지난 2014년 2월 28일 당해 쟁점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당해 쟁점 토지의 취득 시 그 매매 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기준 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 즉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을 해서 2014년 3월 31일 당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감사관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이제 2018년 11월 16일 그 기간 동안 전에 소유자가 국가기관 등 이제 법인인 경우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을 해서 그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기획감사를 이제 실시한 결과 여수시에 보관 중인 당해 쟁점 토지 분양권 상환금 대장에 기재된 금액과 취등록세 부과 당시의 과세 표준을 확인을 해서 당해 쟁점 토지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이제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시정 지시하였고요. 당해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년 7월 29일 청구인에게 당해 쟁점 토지 취득가액을 분양가액으로 해서 2015년에 귀속된 당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 청구인은 불복을 했고 2019년 10월 4일 심판 청구를 제기한 건입니다. 이러한 처분 개요에 대한 그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이제 의견 피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청구인의 주장입니다. 청구인이 이제 쟁점 토지 취득 당시 즉 1989년 9월 29일에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해 취득가액을 기준 시가에 의한 환산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면 적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보시면은 청구인은 쟁점 토지 분양권을 이제 여수시로부터 1989년 9월 29일 취득을 하였으나 오랜 시간 경과로 매매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존 연한이 경과로 인해 매매 계약서 사본이 폐기되어 여수시로부터 이제 발급받을 수 없음을 통지받아 그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당해 실질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또한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여수시로부터 이제 3명의 전 매매자를 거쳐가지고 분양권 상태로 취득하였는 바 최초의 분양가액을 그대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199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최초로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가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개별 공시지가는 분양가액과는 11배 이상의 차이가 있어 분양가액으로 취득가액으로 삼은 것은 취득 당시 시장가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과세 처분으로 실질 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와 제11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176조의 이 등에 따르면 취득 당시의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부라든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 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 토지 취득 시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당초에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에 의해 신고하면 정당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일 사안에 대한 재감사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함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에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반한 사항으로 위법한 행정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요.
당초 2016년에 지방국세청에서 처분청에 대한 업무 감사 시 요건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아 당의 청구인은 여수시에서 직접 분양받지 않고 분양권을 매매로 취득을 하여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소명을 해서 당의 이제 그 소명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일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재감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심각하게 청구인의 조세 부담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처분청의 의견은 첫 번째, 청구인이 쟁점 토지 관련 분양대금 납입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프리미엄 지급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실제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면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청구인은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 서류가 없으며 제3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을 하여 프리미엄을 기준시가 상당액으로 주장을 하지만 여수시는 현재까지 분양 관련 서류인 상환금 대장을 보관하고 있고 관련 서류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1989년 9월 29일 명의 변경하여 취득 시점까지 분양대금을 불입한 사실이 확인이 되며 쟁점 토지의 분양가액이 이제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제 당의 전 매도인들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는 분양 관련 서류가 있고 프리미엄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실질 계약서라든가 영수증,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분양권 전매에서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이 이제 수수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 토지의 분양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질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세청 감사관은 기획감사 시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과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하지 아니하고 과세 자료 등을 근거로 감사 지적한 사항으로 세무조사권 남용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의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그 의견에 대한 그 근거에 대한 그 심림이 판단 한번 해보시면요. 쟁점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당이 쟁점 토지의 분양가액을 실질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과연 합당한가이고요. 두 번째는 이 건 과세 처분이 세무조사권 등을 남용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소득세법 제97조입니다. 97조에서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항에서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을 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2호에서는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이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호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는 다음 각목이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14조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항에서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97조 및 97조의 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6항에서는 제4항을 적용을 할 때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당의 실질 거래가액을 이제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7항에서는 제4항부터 6항까지 규정을 적용을 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질 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서는 양도자산의 필요 경비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령 176조의 2에서는 추계 결정 및 경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1랑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 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두 번째 2호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 서류의 내용이 매매 사례가액,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이 항에서는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 취득가액을 이제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 취득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호에서가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경우에는 다음에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을 하고 있는데요. 당의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 또는 제3항 제1호의 매매 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에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해서 당의 물건의 토지라든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그 환산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죠. 1항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무,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명백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리고 4호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 규정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5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 금액을 과세표준을 내서 이제 하도록 지방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호 외국으로부터의 그 수입에 의한 취득. 그리고 3호에서는 판결문이라든가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당의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취득. 4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그리고 5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인 경우에는 이러한 5가지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조에서가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관계 법령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제 사실관계 및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쟁점토지 위에 건물의 건축물 대장 등에 응하면 여수시가 1982년 8월 20일 쟁점토지에 관하여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에 청구인이 2001년 8월 11일 여수시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1990년 12월 18일 쟁점토지 위에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의 4층 점포를 신축을 하고 1990년 12월 26일 청구인의 명의로 당의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분양권을 취득한 다음에 1990년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등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당의 쟁점토지의 가액을 산정을 하면 이는 최초 분양가액의 11배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인 여수시 분양권 상환금 대장에 따르면 1983년 8월 16일 여수시로부터 쟁점토지를 비롯한 6필지를 최초 분양받았고 1984년 4월 9일 쟁점토지 분양권을 양수하였으며 1989년 5월 30일 쟁점토지 분양권을 양수하였고 청구인이 1989년 9월 29일 이제 그 전 매도인이죠. 전 매도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분양권을 양수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 토지 분양권을 양수한 이후 1997년까지 분양권 상환금을 납입한 사실이 드러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구인이 쟁점 토지 및 지상 건물 양도로 인한 그 양도소득 예정 신고를 하기 전인 2014년 4월 15일 6시에 당해 쟁점 토지 매매 계약서에 관하여 정보 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여수시는 2014년 1월 24일 정보 공개를 요청한 매매 계약서가 보존 연한 경과로 인하여 이제 폐기되어 발급되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청구인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과정에서 심리 담당자가 여수시에 쟁점 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자료를 요청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 토지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최초 분양가액으로 이제 신고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의 이제 사실관계 및 이제 관계 법령 등을 종합을 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먼저 쟁점 1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처분청은 거민계약서 등을 이제 쟁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를 쟁점 토지의 취득 당시의 그 실질 거래가액으로 보갔으나 우리가 알다시피 2006년 1월 1일 이후 소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즉 부동산 실명제가 도입이 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에서도 당초에는 이제 신고한 금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 표준으로 하며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이제 보도록 되어 있고요. 일정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을 인정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검증받은 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 표준으로 보도록 개정되었는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취득록세 신고 금액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되어 지방세법도 취득세 등의 과세 표준이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기 전에 신고된 금액이기 때문에 달리 거민계약서 등의 추가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 토지 분양권의 매매계약서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도 1989년 8월 29일 쟁점 토지 분양권을 취득을 해서 2014년 2월 28일 양도하였으므로 오랜 시간이 경과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쟁점 토지는 여수시에서 상업용 토지, 택지를 개발, 분양한 토지로서 여러 번의 그 전매 과정을 거쳤고요. 아까 그 당해 이제 청구인에게 이제 이 당해 이 쟁점 토지가 이제 이전되기까지 이제 세 사람의 그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거쳤고 감을 할 때 과정을 거쳤고 청구인이 분양권 취득인 1989년 8월 29일 다음 해인 1990년 1월 1일부터 최초 공시된 개별 공시득 집가 등을 감안을 할 때 1983년 8월 19일 최초 분양가액이 1989년 8월 29일 이때 몇 년 지났습니까? 한 6년 정도 지났죠. 6년 정도 지난 1989년 8월 29일 청구인의 취득가액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쟁점 토지는 실질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해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실질 취득가액을 분양가액 또는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세권 남용인데요. 쟁점 1에서 청구 주장이 받아들여져 쟁점 2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를 생략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건 심판정은 심리 결과 청구인의 청구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랑 제3호에 의하여 당해 세무서장이 2019년 7월 29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그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쟁점 토지는 택지를 분양한 토지로서 여러 번의 분양권 전매 과정을 거쳐 청구인이 전매된 그 분양권을 취득을 하였으나 취득 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최초 분양가액이 취득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질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면 타당하며 실질 취득가액을 최초 분양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한 건입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도 많이 지금 이런 경우에 계신 분이 계시고요. 저도 이제 이 업을 세무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종종 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본 사안인 경우에는 이제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해서 그 오랜 기간이 경과돼서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건이 아니고 국가라든가 뭐 지자체 이제 뭐 이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그 전 매도인의 이제 그 전 매도인이 국가라든가 이러한 그 지자체 이런 단체에 속하다 보니까 그 사실상의 그 취득가액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다라고 해서 과세관청에서는 당의 그 전 매도인의 그 전 매도자죠, 그 국가 등의 그 취득가액을 이제 당의 그 납세자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제 그 주장을 했지만, 우리 이제 심판 청구에서가 그 심판원들께서 이제 본 사례인 경우에는 청구 그 기간도 굉장히 오래가 되었고, 이제 각가지 그 조세 환경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실명제, 이제 부동산 실명제 도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민제도 있잖아요. 그런 게 도입된 게 이 기간 이분 1989년이가 그때 취득을 했잖아요. 그 기간으로부터 10여 년 이상이 지난 이제 많은 기간이 경과된 후에 그러한 이제 입법 제도가 보완되다 보니까 당의 청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억지로 이제 좀 억지로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취득가액을 이제 전 국가의 그 취득가액을 이제 당의 매수인 그 청구인이죠, 납세자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서 이제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판결을 내린 사건인데요. 이 사안을 보면서 저도 최근에 이런 비슷한 사안이 한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참 그때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취득가액이 이렇게 불분명하다 보니까 여러 번의 이제 그 매수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이제 신도시 내에 그 택지를 분양받은 사안인데요. 여러 번의 그 매수를 거치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분명히 지급을 했는데, 그때 그 자료가 좀 미비해가지고 좀 어려운 경험을 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런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처한 경우가 요런 사안과 비슷하다 그러면 한번 요 사안을 한번 더 쳐다보시고요. 한번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